3, 2, 1. 사이에 논란이 됐던 영상입니다. 일본인 여성을 이렇게 머리채를 잡고 있는 영상인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뭐 했어? 그거 어디서 배웠냐? 반일 감정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? 그런 거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폭행하신 건 인정하시는 거예요? 저 폭행한 적 없습니다. 정말로. 폭행한 적 없으시다고요? 찍혔는데. 피해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? 그거 좀 조작된 거고요. 네. 저 폭행 한 적 없어요. 죄송합니다. 그럼 오늘 가서는 어떤 말씀 하신 거예요? 죄송한데 좀 지나갈게요. 죄송합니다.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? 지금? 네, 23일에 있었던 일인데요.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은 이제 욕설이었는데 예. 그 후에 사진도 올라왔습니다. 실제로 머리카락을 잡고 있으면서 영상은 아니었습니다만 상당한 그런 폭행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예. 그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. 받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추후에 다시 이제 출석 요청을 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. 심지어 예. 만약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.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. 경찰이 일단 그 해당 남성은 폭행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. 예. 그런데 폭행이라는 게 꼭 주먹을이나 발 등을 통한 가격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. 예.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민다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. 그러니까 본인은 때린 적은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네, 그렇게 거죠. 이해가 되는 거죠. 예. 또한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조작됐다라는 그런 항변을 했는데 예. 경찰이 볼 때는 CCTV 등등을 분석해 보니까 조작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지금까지 인정되는 사실일 것으로 보이는 사정만 종합해 보더라도 일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. 예. 따라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비록 양자 간에 사과는 한 번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이 일본인 여성이 엄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. 피해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. 한일 관계가 최근에 참 어지럽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골프장에서 정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일본 차를 보고 그냥 긁었어요, 차를?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. 예. 차량 세 대가 운전석 부분이 이렇게 긁혀져 있었던 거예요. 그것도 예. 세 대가. 이게 어떤 일인가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차가 일제차 중에서 제일 비싼 차, 그 차들이었는데 이걸 누가 이렇게 했는지 CCTV를 확인을 해봤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용의자가 딱 드러나서 또 마침 그 용의자가 골프를 치고 있었대요. 근데 봤더니 그 사람이 의사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. 이거는 뭐 불매운동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냥 자기의 감정을 그냥 해소한 거 아니에요? 일단은 불매운동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. 네.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 맥주를 좋아해도 내 감정이 허용하지 않고 내 항의하는 표시로 안 마시겠다 이건 좋습니다. 하지만 남의 재산에 그 해를 갖다가 가하면 안 되고요. 이거는 민사적, 형사적으로도 그 처벌의 대상이 되고 배상의 책임이 발생을 갖다 하는데 이게 도를 들었기 때문에 특수 손괴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렇게 그래요? 되면 이게 5년 이하 징역, 1,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될 거고 또 비싼 차 긁었으니까 그 수리비가 미니멈 한 1,000만 원은 나오지 꽤 않을까 나오겠죠.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이번에는 미국 LA에서 있었던 건데 이게 사진을 보면 이게 주행 중에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부부가 운전을 하는데 옆에 지나가는 차를 봤더니 이 운전자가 옆에 차량 운전자입니다. 예. 저렇게 이 의자에 기대서 뒤에 등받이에 기대서 아예 쿨쿨 잠을 자고 있고요. 손은 물론 운전대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완전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 와봤더니 예. 모 자동차 회사의 자율주행 모드를 켜고 그냥 잠이 들었던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예. 자율주행 모드 이름이 오토파일럿인데 이게 오해가 있어요.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반자율주행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운전자가 손을 꼭 운전대에 대고 전방 주시를 계속 해라. 그러니까 운전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수동 조작으로 바뀔지 모르니까 계속 전방 주시라고 운전대에 손을 대게 돼 있거든요. 근데 미국 안전보건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 때문에
미국 내에 많은 운전자들이 이거 잠자도 된다, 뭐 휴대전화 해도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.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그러네요.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. 예, 미국 일이었습니다. 마지막 내용이 하정우 평론가 이게 두 살에게 채식을 강요했다? 예, 이거 호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부모가 채식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강력한. 그래서 아기한테도 채식만 먹였다는 겁니다. 갓난 아기한테 아침에 바나나 반쪽 귀리, 점심에 토스트 땅콩 버터, 저녁 때 쌀, 귀리, 감자, 채식만 그렇게 먹였더니 아기가 19개월이 됐는데 체중이 4.9kg밖에 안 되고 치아가 아예 나지 않았다. 그러니까 아기가 19개월인데 남들 생후 3개월 정도 수준밖에는 발육이 안 됐다는 거죠. 그래서 호주에서 이게 결국 유죄 판결이 나가지고 어쨌든 실형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엄마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상당히 뭐 방임도 좀 겹쳐졌던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채식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잡식성 존재이기 때문에 육식을 하지 않으면 발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